대체 무엇이 한 미국 엔지니어의 평화를 단숨에 산산조각 냈을까요? 단 하루 만에 190개의 댐이 비밀리에 물을 풀었고 중국 전역이 재앙의 전조로 흔들렸습니다. 하류 주민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노 박사의 K-플로 시스템은 이미 그 위험을 완벽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권력과 자존심 앞에 무시되었고 그 결과 북한에서는 4,000명의 생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미국 기술로 단련된 엔지니어가 한국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진실을 세상에 외칠 결심을 합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요.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중국 전역에서 뉴스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단 하룻밤 사이에 190개의 댐이 아무런 경고 없이 물을 방류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은 190개의 다른 장소에서 엔지니어들이 댐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수문을 열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하류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강가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경고 없이 물벽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걸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런 일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소식은 북한에서 왔어요. 중국과 북한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이 예고 없이 범람했던 거예요. 상류에 있는 중국 댐들이 너무 많은 물을 너무 빠르게 방류했거든요. 북한에서 4,000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 4,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노 박사님이 바로 이런 상황을 예측했었거든요. 그의 K-플로 시스템은 여러 댐에서 동시에 물을 방류하면 하류의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었죠. 그날 오후, 리민추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정부 건물은 활동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모두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공무원들로 가득 찼어요. 리민추가 앞에 서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침착함이 깨지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고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홍수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댐 방류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거든요. 노 박사님의 데이터가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제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보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어요. 노트북을 큰 화면에 연결해서 노 박사님의 K-플로 시스템을 띄웠어요. 회의실이 중국 전역의 수위를 보여주는 컬러 지도로 가득 찼어요. 빨간색 구역은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었고 노란색 구역은 다음에 일어날 곳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온 실시간 위성 데이터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노 박사님의 시스템이 지난밤에 일어난 모든 것을 예측했거든요. 댐 방류, 홍수, 심지어 북한의 재앙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리민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콜포드 박사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 시스템이 중국 상황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곡 예측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의심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데이터가 너무 정확해서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중국 기상청이 폭풍이 보통 수준일 거라고 말하고 있을 때 노 박사님의 시스템은 얼마나 파괴적일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모든 걸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한 젊은 중국 여성이 호텔 로비에서 제게 다가왔어요. 긴장해 보였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콜포드 박사님,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 이름은 저우 샤오린입니다. 기자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로비의 조용한 구석으로 갔어요. 저우 샤오린이 USB 드라이브 같아 보이는 작은 기기를 꺼냈어요. 댐 방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노 박사님의 예측에 대해 알고 있고 정부가 경고를 무시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존심과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USB 드라이브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노 박사님의 데이터를 모두 복사했어요. 오늘 밤 텔레비전에 방송하고 싶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진짜라는 걸 확인해줄 미국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도와주시겠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부탁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녀를 지지한다면 리민추가 화를 낼 거예요. 중국 정부가 저를 체포할 수도 있었고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죽은 4,000명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홍수로 집을 잃은 가족들이 떠올랐고 한국의 연구실에 앉아서 자신의 정확한 예측이 무시되는 걸 지켜보며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있을 노 박사님이 생각났어요.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저우 샤오린에게 말했어요.
노 박사님의 시스템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정확한 홍수 예측 기술이에요. 그날 밤, 저우 샤오리는 어떻게든 저녁 뉴스 방송에 나타났어요. 호텔 방에서 지켜보니 중국 전역의 텔레비전 화면에 그녀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노 박사님의 위성 데이터를 보여주며 K-플러 시스템이 정부에서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재앙들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용감한 일을 했어요. 생방송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콜포드 박사님,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 구조 엔지니어로서 중국 국민들에게 이 한국 기술이 믿을 만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있었지만 수백만 명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덴버에 있는 편안한 제 삶이 생각났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편견이 떠올랐고, 안전하게 있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 생각났어요. 데이터는 완전히 정확합니다.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노 박사님의 예측은 2% 오차 범위 내에서 맞았어요. 삼엽댐은 여전히 위험하고 한국의 K-플러 시스템이 더 많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리민추가 전화를 걸고 있었고 제가 받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미국, 유럽,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유엔에서는 K-플러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노 박사님은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호텔 창문에 서서 베이징의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저우 샤오리는 아마 진실을 방송한 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노 박사님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수위를 계속 감시하고 있을 거였어요. 제가 더 이상 일주일 전 덴버에서 비행기에 올랐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 기술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던 편안한 엔지니어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진실이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걸 배우고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삼엽댐은 여전히 물로 차오르고 있었고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용감한 기자와 한국 과학자 덕분에 세상이 드디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중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걸 그냥 지켜보는 대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느꼈어요. 노 박사님께 그 이메일을 보낸 지 사흘 후 저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박사님의 최신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수치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삼엽댐이 마치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터지려는 거대한 풍선 같았어요. 사라가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짧은 갈색 머리가 얼굴 위로 떨어지며 기술 도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꼭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사라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두운 눈동자가 페이지를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고 마치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그녀의 두뇌를 볼 수 있었어요.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들의 방류 시스템이 완전히 수동이에요. 자동화도 없고 스마트 제어도 없어요. 맨손으로 소방 호스를 조종하려는 것과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로 우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러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태평양을 건너가는 비행기가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어요.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두텁고 회색빛이었어요. 도시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곳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여기 살고 있었고 대부분은 자신들의 생명이 앞으로 며칠 안에 내려질 결정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에 비싸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죠.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콜포드 박사님,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자원공단의 리민추입니다. 이렇게 저명한 미국 엔지니어가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영광이라고 말하는 방식이 뭔가 불편했어요. 예의 바르게 말하고 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리민추는 검은색 썬팅 차로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를 달리며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밖을 보니 사방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거대한 금속 팔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수백 년 된 것 같은 오래된 건물들 옆에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삼엽댐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운전하며 리민추가 말했어요. 수백만 명에게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홍수를 조절하고 있고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사라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한쪽 눈썹을 올렸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노 박사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머물게 된 호텔은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있는 호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즐길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마다 노 박사님의 새로운 메시지로 전화가 울리고 있었거든요. K-플러 시스템이 중국을 향해 오고 있는 2개의 거대한 폭풍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태풍 우디와 다나스가 거대한 허리케인처럼 바다를 가로질러 돌고 있었고 둘 다 동시에 해안을 강타할 예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호텔 방 창가에 앉아서 베이징의 수백만 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어요. 정부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저 같은 엔지니어가 댐을 튼튼하게 유지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노 박사님의 예측을 봤거든요. 직접 수치를 계산해봤어요. 폭풍이 양쯔강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물을 쏟아부을 거였어요. 그런데 책임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리민추가 우리를 정부 건물의 회의실로 데리고 갔어요. 회의실은 엄청나게 컸고 긴 테이블과 2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었어요. 중국 관리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라와 저는 반대편에 앉아서 아주 작고 이방인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리민추가 큰 화면에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게 괜찮았어요. 댐은 튼튼했고 수위는 정상이었으며 폭풍은 비를 좀 내리겠지만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노트북에 노 박사님의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리민추가 모든 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저는 실제 수위가 시간마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폭풍이 더 강해지고 있었고 양쯔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들이 이미 넘치고 있었어요.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관리들은 우리에게 현실의 한 버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제 컴퓨터 화면은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2개의 다른 세상을 동시에 보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라와 저는 정부 건물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들이 돌 테이블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고 아이들이 색색의 새처럼 생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믿고 싶은 걸 정해놨어요. 그녀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노 박사님이 화면을 보며 다가오는 재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의 K-플러 시스템이 모든 빗방울, 모든 개울, 모든 강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을 가진 것 같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기자 리암 브래디도 중국에 와 있었어요. 삼엽댐 하류 마을들을 방문하려 했지만 관리들이 계속 막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리암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그의 최신 보고서는 텅 빈 마을들을 보여주었어요. 대대로 사람들이 살던 곳들이 이제 유령 마을이 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이주했지만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컨설팅 일을 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일의 목격자가 되고 있었거든요. 덴버에서 알고 있던 편안한 세상이 아주 멀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저는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가장 중요한 진실일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노 박사님의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하기로 했어요. 리민추가 화를 내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어요. 엔지니어로서 훈련받은 대로 할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결정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의 한가운데로 저를 밀어넣을 거였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물이 올라가고 있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태풍이 중국을 강타했어요. 마치 2개의 거대한 주먹이 해안을 동시에 내리치는 것 같았죠. 베이징 호텔 창문에서 내려다보니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하늘에서 회색 커튼이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제 노트북에는 노 박사님의 K-플러 시스템이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추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수치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태풍 우디와 다나스가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 없을 만큼 많은 물을 중국에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사라가 노크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빗속을 뛰어와서 머리가 젖어 있었고 걱정으로 가득 찬 눈이 크게 떠져 있었죠. 노 박사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으셨어요.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중요한 일을 수년간 완성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콜포드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신 미국 엔지니어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칭찬에 민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 발전된 연구실에 서 있었습니다. K-플로우 시스템은 마치 초인적인 시야를 갖는 것과 같았어요. 동아시아 어디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든 모두 볼 수 있었거든요. 물이 어떻게 강을 따라 흘러가고 저수지에 모이는지 추적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홍수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미리 예측해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노 박사님이 시스템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계셨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AI 컴퓨터는 모든 홍수, 모든 폭풍, 모든 빗방울에서 배우고 있어요. 매일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사라도 저와 함께 있었는데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보며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똑똑한 컴퓨터가 수위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고 홍수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수문을 열고 닫고 있었어요. 마차와 현대 자동차의 차이 같아요. 사라가 제게 속삭였어요. 하는 일은 같지만 기술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노 박사님은 기술보다 더 인상적인 걸 보여주셨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전 세계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보여주신 거였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22개국에 설치된 K-플로우 시설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난에서 배웠습니다. 노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2011년에 서울이 심하게 침수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어디든지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엔지니어링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비밀로 간직하고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필요한 누구에게든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우 샤오린의 용감한 방송 이후 석 달 동안 K-플로우 시스템이 전 세계 47건의 큰 홍수를 막아냈거든요. 수백만 명이 재해가 닥치기 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수천 명의 목숨이 구해졌습니다. 노 박사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중국 공무원 리민추는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중국 정부는 조용히 한국 엔지니어들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홍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저우 샤오리는 중국에서 영웅이 되었어요. 진실을 말한 그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너무 강해서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국제 기자들과 함께 전 세계 재해 예방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 삶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덴버에 있는 동료들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 달간 K-플로우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하며 보냈어요. 천천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에는 국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최고의 기술은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이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엔에서는 제게 국제 홍수 관리 프로그램 조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들로 여행하며 수십 개의 다른 문화권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저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K-플로우 시스템을 설치하는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외국 기술을 사용하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이 첫 해에 3건의 큰 홍수를 막아내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와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때 비판은 멈추었어요. 결과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종종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편견과 무시로 시작되었었죠. 하지만 이해와 협력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노 박사님과 저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전 세계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며 미국의 엔지니어링 경험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했어요. 국제 협력이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 노 박사님은 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한강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다리 위에 서서 아래로 평화롭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변에 숨겨진 스마트 센서들이 계속 수위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담긴 기술, 노 박사님이 저희 둘에게 중요해진 표현을 사용하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차이를 만드는 거죠.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능력을 무시했던 편견에 찬 미국 엔지니어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최고의 해결책이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최고의 두뇌들이 함께 일할 때 나온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강을 내려다보며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미국 엔지니어가 아니라 세계의 가장 큰 문제들에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한 팀으로 일해야 한다는 걸 배운 지구촌 시민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의 감시를 받으며 평화롭게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어딘가에서 다른 엔지니어들이 제가 배운 것과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존심은 우리를 갈라놓지만 지혜는 우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걸 말이에요. 영웅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석 달 후, 저는 서울에 있는 노 박사님의 연구실에 서 있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기술을 보고 있었죠. K-플러 관제실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화면들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아시아 전체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드레이튼 콜포드입니다. 예전에는 건축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더라고요. 그 화요일 아침은 덴버 사무실에서 보내는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어요. 저는 62세이고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진지해 보인다고 말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평생을 건물과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보내왔거든요. 그게 구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말이에요.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중국에서 온 뉴스를 봤어요. 충칭이라는 도시에서 쇼핑몰이 무너졌더라고요. 물이 사방에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욕조 안에 장난감처럼 길을 따라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이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지저분한 금발 머리의 젊은 기자가 진흙탕 물속에 서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름은 리암 브래디였고 무서워 보였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콘크리트 조각들이 그의 옆을 지나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리암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훨씬 더 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엔지니어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콘크리트가 싸구려이거나 잘못 만들어져서 부서진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물이 너무 빨리 부딪혀서 부서진 거였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위험한 거였어요. 전화가 진동했어요. 제 조수 사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라는 똑똑하고 손재주가 좋아요. 어떤 기계든 고칠 수 있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죠. 사장님, 중국 뉴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룰 만한 문제 같은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이메일을 봤어요. 한국의 노태열 박사라는 분이 보낸 거였어요. 읽지도 않고 삭제할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엔지니어링에 대해 저에게 뭘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냥 핸드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저를 그 이메일을 클릭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노 박사님이 제목을 쓴 진지한 방식 때문이었을 거예요. 긴급, 삼엽댐 임계 수위 경고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메일 안에는 차트와 숫자들, 위성 사진들이 있었어요. 노 박사님이 중국의 가장 큰 댐 수위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K-플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냈더라고요. 우주의 위성을 이용해서 강과 호수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삼엽댐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였어요. 큰 위험이요. 7일 안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류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거라고 했어요. 이메일을 3번 읽었어요. 계산은 완벽했어요. 위성 사진들도 명확했고요. 노 박사님이 작은 홍수들에 대해 예측했던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한국 과학자가 중국댐을 건설한 중국 엔지니어들보다 중국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까요?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평생 미국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건물, 가장 긴 다리, 가장 튼튼한 댐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온 누군가가 우리가 놓친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메일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해야 할 미국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해결해야 할 미국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중국에 있는 댐을 신경 써야 하죠? 하지만 충칭의 진흙탕 물에 서 있던 리암 브래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노 박사님의 차트 생각도 멈출 수 없었고요. 그렇게 큰 댐이 정말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삼엽댐은 세계 어떤 댐보다 많은 물을 막고 있어요. 만약 무너진다면 물이 거대한 벽처럼 양쯔강을 따라 내려갈 거예요. 도시들이 사라질 거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거고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덴버 주변의 산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노 박사님은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숫자들을 보여주는 컴퓨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노 박사님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수위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분의 K-플러 시스템이 모든 빗방울, 큰 강으로 흘러드는 모든 개울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눈을 가진 것 같았어요.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 기상청도 예측을 하지만 종종 틀렸거든요. 노 박사님의 시스템은 달랐어요. 정확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무서울 정도였어요.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생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내려다보며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 본 것 중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도구를 가진 한국 과학자가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노 박사님의 이메일에 답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도울 수 있다면 돕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순간이 제 예전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였어요. 최고의 아이디어가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는 걸, 심지어 제가 존경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에 대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노 박사님에게 보낸 이메일은 짧았어요. 데이터를 검토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8단어가 저를 제 경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경을 따지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세상에서 엔지니어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제 전체적인 이해를 바꿀 여행으로 이끌 거라는 걸 거의 알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덴버는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위성 이미지들이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수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온 사람을 신뢰해서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모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함께 배운 교훈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더 큰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왜 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